바닥에 파란 색깔 웅덩이 빠졌다가 다시 벗어날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예전에도 보였거든요. 이때도 그렇고요. 최근 시장이 계속 안 좋은데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저희가 종목들을 갖다가 새로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계속 트래킹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기존 종목들에 대한 점검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이고요. 명신산업은 테슬라의 주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박스권을 잘 그리고 있는데 이번 조정에서 여기를 잘 버텨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이고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이 돌파 시도 깔끔하게는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렸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해 주느냐가 조금 의문인데,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면 사실 이런 자리가 신규 진입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있는 과매도권을 갖다가 같이 탈출할 때가 좋아요. 예전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3개나 이제 2개가 웅덩이 빠졌다가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런 게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파란 웅덩이에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웬만하면 매수를 하려고 저는 많이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 명신산업 역시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해 주는지, 지지하고 웅덩이 탈출해 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은 제가 며칠 이거 안 본 동안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계단식 종목이라고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었나요? 했는데 예전에 얘기하고 나서도 지금 얼마나 올랐죠? 돌파할 때부터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벌써 73%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73%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을 비교해야 돼요. 지금 저점이 4,500원인데 저점 대비 더블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히토류 관련주기 때문에 뭐 미중 무역 분쟁 예전에 이걸로 한번 갔었고요. 지금 미중 관계가 다시 이제 차가워지니까 관련해서 부각받고 있는데 그건 그렇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일단 저점 대비 더블이 난 종목은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니틱스 제가 이때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예전 이때가 아니라 소개는 이 안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렸었고 돌파할 때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잘 가고 있네요. 그래서 아직 뭐 꼬리가 달리긴 했으나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얘기했던 자리에서 46% 올랐습니다. 그래서 46% 올랐고 저는 아직 이 종목 끝났다고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연일 빠지는 자리에서도 잘 버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노리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네틱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홀딩을 해야 되는 자리다. 다음 라닉스인데요.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 이 박스권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이렇게 됐죠. 이번에도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개가 웅덩이에 빠졌고요. 이격도가 그리고 심리도도 지금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 지표 스토캐스틱까지 웅덩이에 빠지면 베스트고 여기서 다시 반등할 때를 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는 장기 평선을 갖다가 이탈하면 여기 검은 색깔 선 있죠. 이게 120일 이평선인데 이걸 이탈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빠지면 전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닉스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주식들 있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같이 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 자동차 부품 다음에는 자율주행 기업들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를 엮여 있는 기업들 잘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린비엔지인데요. 세린비엔지도 제가 예전에 뭐 이런 구간에서 얘기를 드렸었죠. 이런 구간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것도 얘기하고 나서 그래도 한 27%는 올랐습니다. 27%는 올랐고 뭐 고점까지 하면 30%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지금 빠졌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지수 조정에 따른 숨고르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계단식 상승할 때 이 계단을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버텨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 노란 색깔 이평선이 21 이평선인데 웬만하면 캔들이 이 21 이평선 위에서 노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아래로 놀면
이 밑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린비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잘 버텨주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해성DS고요. 해성DS는 오늘 괜찮은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초가에 없는 사람은 진입을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성DS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실적 되게 괜찮은 종목이고요. 저평가된 기업이고 멀티플도 5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다시 한번 매수 자리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여기 캔들이 중요한 기준봉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봉 안에서 3번 패턴이죠. 이렇게 이 시가를 갖다가 찍고 돌파를 했습니다. 3번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많이 얘기를 드리는 여기 종목 이 3번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 후 상승 패턴이죠. 기준봉 등장 후 그 패턴을 하다가 다시 아래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제 오늘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해성DS는 상승을 했고요. 그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호실적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고, 해성DS도 전장용 이제 MCU라고 해서 전장용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서 아마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이쪽도 실적이 잘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걸 빼고 보더라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일단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갖다가 돌파하면서 이 5일선 위로 종가가 마감했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이 기준봉의 종가, 이 저항도 돌파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성DS는 단기적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자리다. 동시에 제가 웅덩이 빠져나온 게 좋다 했죠. 오늘 여기 이 격도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 스토캐스틱도 아마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 모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해성DS는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성DS는 반등을 하고 나서 넘어야 되는 자리가 이 구간이에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못했었고요. 한 54,600원 부근인데 이 구간이 보면 과거에 돌파를 못했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2번, 3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히거나, 그리고 돌파한 다음에 내려올 때 이렇게 지지해준 자리라서 여기가 좀 저항이다. 근데 이 저항을 갖다가 이번에 2번 막혔거든요. 보통 이제 3번째는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 잘하면 돌파할 수도 있다. 반등할 때 이 거래량 실린 거 역시도 좋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성DS 제가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성우전자입니다. 성우전자는 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지수가 밀리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시가죠. 이 시가에까지 지금 밀렸다. 시가까지 밀렸고, 이거 역시도 지금 3개의 지표가 다 지금 웅덩이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웅덩이에 들어와 있을 때보다 웅덩이를 빠져나갈 때를 우리는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웅덩이를 빠져나갈 때가 거의 저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가지 웅덩이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웅덩이를 탈출할 때를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성우전자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좀 다양한 테마에 엮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기업 개요를 한번 보면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형프레스,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기, 광학기기, 사출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테마가 좀 다양하게 엮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테마에 엮일지 모르나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고점에서부터 좀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계속 매집이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컴투스. 컴투스는 아쉽게도 원래 기준봉을 돌파했다가 다시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컴투스가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여기 장기평선 있죠. 그래서 여기는 121 평선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역시도 지금은 이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웅덩이를 탈출할 때를 좀 노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신장 모멘텀의 부재나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코오롱 플라스틱이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은 추세가 이렇게 제가 예전에 꺼놨었네요. 추세를 꺼놨었는데 이 추세를 이탈했다. 그래서 이탈한 게 좀 아쉬운데, 이 추세를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뭐 폭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거래량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 추세에 충분히 복귀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반등하면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과매도 구간에 있죠. 이것도 지금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어서 자신의 실적이 괜찮고 믿음이 가고 이 기업에 투자해 보야겠다 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수 조정이 끝나고 나서겠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의 신용 비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신용 비율이 지금 5% 넘어가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용 2%대면 그래도 양호하고요.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종목들 역시도 신용 한번 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모노다이 칩입니다. 모노다이 칩은 여기서 돌파 자리가 나왔었는데 돌파를 못하고 이때부터 딱 지수 조정이 나왔어요. 지수 조정이 나오니까 그대로 밀려버려가지고 다 이탈을 해버렸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이렇게 기준봉 그어놓고 기준봉 이탈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지수 때문에 일시적인 이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수가 회복하면 다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지수가 회복하고 나서 이게 3,2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올라오면서 이 5일 이평선 위로 종가가 마감하는 모습, 약간 해성DS처럼 그런 모습이 나오면 베스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HRS. 오늘은 HRS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HR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소개를 이쯤 했었나요? 이때 해드리고 나서 그래도 이것도 42% 거의 43% 급등을 했고요. 연이어서 이제 급등을 하다가 이 종목 역시도 장기간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박스권에서 충분히 매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온 거죠. 슈팅 나올 때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돌파를 할 자리가 여기였는데 이 7014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흘러내릴 때 거래량이 많이 없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거래량 없이 흘러내린 애가 아니라 이미 여기 꼬리가 달린 쪽에서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고 이제는 중요한 건 여기서 예전 박스권에 이게 박스권 부분에서 잘 지지를 받느냐인데 오늘 기준으로 여기서는 지지받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만 보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지루한 구간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HRS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괜찮고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기도 전 적합하다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용 비율이 이건 6%예요. 신용 비율이 높은 거는 조금 안 좋다. 또 웬만하면 5% 미만 종목을 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순차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다 볼 건데 제가 하락장에서 빛을 발하는 종목들 히토류랑 이제 사료주 얘기했었죠. 그래서 KC코트렐 같은 경우에도 유니온과 더불어서 많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고려산업이 또 8%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산업은 여전히 박스권 안에 있다. 고려산업의 시작점은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캔들이 딱 종가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딱 박히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딱 되면 그때부터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좀 재미없는 모습이다. 그리고 신용비율이 좀 5%대인데 최근 신용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조정을 많이 받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나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올라서 신용비율이 높아도 아직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신용비율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종목들은요. 예를 들어 삼천리 같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저점 대비 5배 아니죠. 한 8배? 8배, 9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신용비율이 막 10%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반대면 물량 넣으면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비싸게 사줄 생각이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의해야 된다. 신용비율이 높더라도 아직 바닥에 있는 고려산업 같은 기업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저희가 중간 코멘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보유 종목들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 혹시 분석이 필요하다거나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